이렇게 공수처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국회에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현재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 연결을 좀 해드릴 텐데 네, 이 시각 국조특위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현재 이 자리는요. 국조특위가 사실 정부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에 출석을 해서 어쨌든 계엄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발언을 오전에 했습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오늘 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오늘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도 출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가지 못합니다.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나올 것인가 관심이 쏠렸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까 보신 대로 오늘 오전에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오늘은 또 그 체포 이후에 대응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잠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모습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고소고발 지켜보겠습니다. 통계될 거 없어요. 이미 보도 나왔고 본인이 부인하지 못했으면 수사할 것도 없이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국수본 수사심의관하고 경호처 경호산부장이 호텔에서 몰래 만난 것도 적절하지 않은데 왜 만났겠습니까? 왜 만났겠어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관저에 관련된 시설이나 위치 파악하려고 만난 거죠. 경호처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사하는 기관을 저는 딱 한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사하는지 아세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을 때나 쓰는 수법이에요. 이렇게 스파이 심어가지고 은신처 찾고 검거하고 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어떤 핵심인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진상을 좀 파악하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이 좀 지나친 감이 있는데요. 뭐가 지나치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만난 게 적정합니까? 아니 스파이 심어서 이렇게 수사하고 이런 것이 경찰 전체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고발이나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보자는 취지이고요. 예. 아니 진상 파악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에 진상 파악부터 하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강선영 의원님. 앞서 선관위 사무총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질의하는 모습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요. 이 국조특위가 열리자마자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여야 간에 또 신경전이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이 왜 불참을 했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왜 불참했냐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의 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이 이곳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지금의 국정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오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북한 도발 상황에서 국정원은 원장 그리고 1, 2, 3차장 모두 출석했고 직무가 정지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나오셨는데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 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자, 그것은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양당 간사 나가서 합의하고 오세요. 나가세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이 국조특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12.3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모든 법적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거는 역시 그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좋습니다. 때문에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국조특위 현장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두 분께 여쭤보면 이번 국조특위에서 일단 규명되어야 할 점이 뭔지 여야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아까 좀 싱크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안 나왔냐라고 예. 또 호통을 치셨잖아요. 저는 좀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켜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재부 총리 겸 이제 지금 예. 장관 역할까지 수행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업무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초에 또 저희가 업무 보고를 포함해서 외교안보까지 전부 다 지금 홀로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조특위까지 와서 증언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조특위에서 밝혀야 될 것은 뭐 이런 형사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관련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의 이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행정사무 외에 그러니까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었고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탄핵소추위원과 이를테면 그 내란죄를 배제하는 것을 권유했다. 이런 것도 또 논란이 됐었고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재량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이 형사 재판과 비교했을 때 전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좀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주장하면서 아예 쟁점을 정리를 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낸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 이 지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통해서 이 직위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삼권 분립과 견제가 중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있네. 네, 저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지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잠깐이라도 나오셔가지고 당시에 국무회의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국민들에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야말로 공수처장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과도한 요구인 거죠. 지금 네. 공수처장 아침부터 공수처에서 나가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에 있는 일을 집행하고 있는 그 기관의 장을 지금 국정조사 나오라고 하는 것은 뻔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서 그렇게 과도하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건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따진다고 하면 여러 국무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꼭 불렀어야 된다. 이상민 장관 나와서 당시 계엄 때 일부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정황에 대해서 예. 정확히 캐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잘 구분해서 해야지 국정조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